네, 안녕하세요. 싱하이밍의 망언에 의해서 아마 대한민국 상공의 온도가 기온이 0.1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 열이 나가지고 부글부글 하죠. 저도 열이 났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싱하이밍을 본국 송환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떠드는 건 뭐 실컷 떠들어도. 이게 왜 그러냐. 싱하이밍이 저는 거의 국정원 고급 요원과 같이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이렇게 살신성인으로 온 국민의 반중의지, 국민의지를 강화시켜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싱하이밍은 어쩌면 이재명 망명 알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도 국가 세금이고, 그리고 혹시 뭐 만에 하나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을 살리면은 그 밥값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그냥 중국으로 가시는 게 민주당 사람들 각성도 시키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각성시키고, 너 혼자 살려고 중국으로 톡겠냐, 그 격분도 시키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싱하이밍이 저는 제발 이재명을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에 태워서 중국으로 망명시키는 것을 알선해 주기 정말 악망합니다. 신 대사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신 대사님이 드리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본국 송환의 추방의 가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사람이 경망하고 가벼워서, 치명적인 우리한테 진짜 해가 되는 행위를 해야 추방할 가치가 있는데, 저렇게 경망스럽게 하면서 우리한테 사실은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추방의 가치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문제는 많이 제기해야 되고, 잘근잘근, 오다 가다 한 번씩 씹고 까니만 또 까야겠죠.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죽창반일하던 사람들, 이거 왜 싱하이밍에 대해서 아닥이야? 야, 니들은 종북은 그게 비즈니스고 죽창반일은 간판이구나.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더불어 중국당인 까닭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중국 공산당 당교와 파트너십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 당교는 당원, 연수원, 원장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교장은 당원, 연수원, 원장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교장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째, 공산당 두목과 국가주석을 겸하는 지도자여야 됩니다. 최고 지도자. 두 번째, 혹은 최고 지배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혹은 앞으로 그 위치에 올라설 후계자여야 됩니다. 혹은 지금 현직 최고 지배자의 아주 양순한 대리인이어야 됩니다. 시진핑이 교장이었고요. 후진타오 교장이었고요. 장점인 때는 장점인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장정홍이 교장이었고요. 모택동이 교장이었고요. 화국봉이 교장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들끼리 인맥 형성하고 서로 네트워크 짜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소가 업무 협력 파트너십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더불어 중국당이죠. 그 다음에 싱하이밍의 망발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금 아닥을 하고 있죠. 우르르 또 중국으로 몰려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추태에서도 민주당이 아닥을 하고 있죠.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정상성이 있다면 이재명한테 바로, 야, 너 혼자 중국으로 톡 끼려고 해당 행위하고 있냐? 너 그런 짓 하면 우리 표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라고 내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비판을 안 합니다. 참, 남자의 경우, 사타구니에 있는 딸랑거리는 두 개와 척추 다 어디에 뽑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미국도 드디어 나섰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거 가지고 직접 논평을 안 하죠. 그냥 기자 질문에 대해서 존 커비 국가안보보좌관실의 전략조정소통 비서관이 중국이 부당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 짧게 응답하는 걸로 지났지만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에서는 이걸 길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외교 기조를 추구하는 것이며 주변국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의 오래된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영내 우월성을 내세우고 주변국의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 측의 오래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일개 외교 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종류의 설전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첼리스 이 전 국무부 정책교육실장 얘기는 뭐냐면 얘들 이거 한 2, 3천 년 된 버르장머리 그대로 노는 거야. 얘들 거기서 하나도 바뀐 거 없어. 얘들 그런 애들이야. 이 소리예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국내 중국 전문가들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보기에 앞서서 네,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요즘 이제 방송에 나오는 중국 전문가들 보면 다 입장이 괜찮아. 이 사람들 옛날에 왜 방송에 출연 안 했던 거야? 이 사람들도 백모 같나? 아니잖아요. 백모야. 이게 뭐 교도소 담당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내놓고 조선일보 그 시스템도 까고, 또 내놓고 JTBC 시스템도 까고, 그러니까 제도권을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저는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선 저 같은 사람 부르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뭐 그냥 부르지 마 이러고 사는 거예요. 뭐 그냥 소 닭 보듯이. 뭐 내 나이가 이미 나도 이제 그 작은 나이가 아닌데 인생이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뭐 방송에 나가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 학계에 있다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좋은 입장을 가진 사람을 방송에서 세워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어디가 있다가 지금에서야 세우는 거야. 방송이 그러니까 창녀질 한 거죠. 이제 세상 바뀌니까 이제야 이런 여기저기 숨어 있는 혹은 여기저기 따돌림 왕따 당해왔던 뭐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말하자면 수국골통 냉정광이라고 얘기 들었을 그런 지식인들을 여기저기 발굴해 갖고 이제 세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가림 호소대 교수님인데 SBS가 세웠어요. SBS 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세우니까 아주 그 핵심 말씀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근성은 강약약강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근성이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국이 과연 약한 자냐 이거지. 한국이. GDP가 세계 10위권이고 방산이 몇 년 지나면은 프랑스를 추월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러시아 방산이 못 쫓아오면 세계 2위거든요. 방산이. 프랑스를 추월한 상태가 되는데 그 시점에서 러시아가 회복을 못하면 세계 2위가 돼버려요. 자유진영 2위가 세계 2위 돼요. 그런데 한국은 약해. 쟤들 약한 애들이야. 이런 중증 망상을 중국이 갖고 있는 거죠. 몇십 초 안 되니까 우리 전 교수님 말씀 그리고 들어보시죠. 중국의 어떤 대외적인 행태를 봐서도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어떤 규범에서 접근한다. 이렇게만 순진하게 파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각종의 불만들을 아주 노골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패권국이라든지 대국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을 하는데 반해서 중견국이라든지 후진국에 대해서는 그걸 아주 노골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전 교수 이야기가 이제 제가 뒤에 이제 길어져 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주 좋은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뭐 미국 편을 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원칙과 가치와 인류보편의 규범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인류보편의 원칙, 인류보편의 가치, 인류보편의 규범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는 거고 그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체제를 가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훌륭한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참 그동안 아유 참 구역질 납니다. 예, 구역질 나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그러면 거기 친북 소굴 아니야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거기 그 북한학 이런 걸로 완전히 그 친북학자들 디글디글하거든. 그런데 거기에 또 이상만 교수님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뭐냐면 중국이 한국을 볼 때 야 쟤들은 밟으면 돼. 쟤들은 옛날부터 우리 속국이야. 그냥 밟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국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면서 이거는 중국의 졸부근성이다. 못 가지고 못 배운 자들이 하루아침에 돈 좀 벌었다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는 그런 상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예. 원래 이제 그 과거부터 중국의 인상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은 한국은 누르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누르면 해결이 된다. 네, 누르면은 해결이 된다. 예. 언젠가는 항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발상부터 이제 우리가 좀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네. 우리를 좀 석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왕조시대 전통적인 그런 중화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찬스가 온 거죠, 우리한테는.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국무부 전 그 전략기획 그 책임자였던 분이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 양반도 그거 하잖아요. 싱하이밍은 지금 중국다운 짓 한 거야. 중국 쟤들은 2000년, 3000년 동안 그냥 전체를 다 속국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쟤들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걸 지금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버르장머리 좀 가르쳐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수예요. 이런 분들이 왜 그동안 방송에 잘 안 나온 거야. 아이고, 참. 좀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데서 좋습니다. 예, 아주 좋네요. 예. 이 중국 최대의 문제는 리스크입니다. 쟤들 믿을 수 있겠냐? 쟤들 말이야, 국민들 그 동계훈련 시켜가지고 그 길을 꺾는다고 말이지. 그 말도 안 되는 한 도시 전체를 닫아거는 저런 무지막지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몇 년을 가는 애들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이 거기에 투자해 놓고 공장 돌리거나 혹은 거기로부터 물건 수입하는 업체들은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쟤들 믿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저희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어디로 결정이 내려지는 거야? 이 신용, 불투명성, 불확실성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민낯을 다 깐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글로벌 차원의 군사 지정학 도발 들어가고 플러스 대만 침공하겠다고 날뛰고 플러스 홍콩 짓밟고 플러스 1대1로로 차관 그 덫을 깔아가지고 저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 나라들 전부 팔 비틀어가지고 무릎 꿇리고 플러스 러시아 감싸고 돌고 플러스 중국의 핵미사일 줘가지고 그걸 핵 도발 대행업체로 키우고 이러니까 야 이거 같이 갈 수 있겠냐? 쟤들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빌 비샵이라고 상당히 저명한 중국 관계 전문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예전부터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경제가 쌩쌩 돌아갔을 때에는 중국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죠.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모든 골아픈 문제와 불투명성을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잠재적 가능성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경제는요, 제가 경제학에서 재밌게 생각하는 개념, 좋은 개념이라고 보는 게 제일 처음에 꼽으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전, 잃어버린 본전,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1,000원을 주고 이 컵을 샀는데 그 1,000원을 가지고 효용이 훨씬 높은 이거를 샀었으면 이것에 나한테 효용 가치를 돈으로 한 사람은 2,000원이다 그러면 제가 1,000원을 써서 1,000원을 태운 게 아니라 2,000원을 태운 거예요. 2,000원짜리가 시장에서 그때 1,000원에 나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효용 가치 2,000원이다 그러면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획득할 수 있었던 최대의 이익 혹은 제가 짊어졌어야 됐었던 최소의 비용,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것과 실제로 제가 잘못해서 일 저질러버린 비용 사이의 차이. 이게 기회비용 개념인데 이게 한 120, 100여 년 전쯤에 나왔어요.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굉장히 훌륭한 개념이죠. 마찬가지로요.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개념이 기대이론이거든요. 경제학에 제일 좋은 개념들이 많아요. 기대이론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대로 경제 현실이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expectation theory라 그러죠.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기대치,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가치평가, 이것이 결국 경제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선호와 생각과 기대치가 내일의 경제 현실이 된다. 오늘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제대로 안 되겠어, 못 믿겠어, 불투명해, 너무 불확실해, 디리스킹, 위험 관리해야겠어, 이걸로 전 세계가 다 그 판으로 돌아가면 내일은 중국에서 물건 사오는 거 줄어들고 중국에 투자하는 거 줄어들어요. 지금 그 게임이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잘 보는 영어권 유튜버 중에 이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예, 중국 문제만 다뤄요. 차이나 업데이트라는 유튜버인데